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늘 단독만 꿈꾸고 있는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지난주엔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오셨네요. 취재를 열심히 하느라 지난주에 못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꼭 좋은 단독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실망할 겁니다. 네. 네, 아직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이제 특검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 속보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진숙 위원장 체포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고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체포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전 위원장은 재보궐선거 국면인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요. 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그리고 다수 독재, 국회 폭력 등의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요.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3차례 이상 소환 요구를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에 체포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건 작년 7월이고 네.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 공직선거법은 뭐죠? 그러면 재보궐선거다. 예, 재보궐선거이고 재보궐선거다.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거고. 맞습니다. 그럼 작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뭐 서울 교육감 선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당 공천은 없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 재보궐은 없었는데.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진숙 전 위원장이 네. 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좀 강한 워딩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베이지색 자켓 그리고 회색 바지 그리고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남색 천으로 좀 가려진 채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린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는 집단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도 체포영장 물론 이제 구속영장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뭐 금방 나오긴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지난주에도 안 나왔다는데 한 차례 안 나왔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3차례 이상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네. 안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9월 27일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네. 근데 9월 27일은 이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출석할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과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2차례 그리고 3차례까지 이제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경찰에서 체포 영장까지 발부해서 수사를 하는 게 한 차례 안 나와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날 국회가 있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다른 날 나오겠다고 협의를 했으면 영장이 안 나왔을 텐데 네. 그럼 언제 나오실까요?라고 했을 때 아마 답변이 없지 않았을까. 뭐 협의 중이라는 게 이제 이준숙 그 전 위원장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경찰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마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을 텐데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성실한 협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 말하자면 자동 면직된 다음 날 네. 추석 직전 네. 이거는 오히려 정무적으로는 여권한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혹자는 이거 대구시장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 경찰 쪽은 지금 이게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좀 날짜가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이게 조금 일단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다른 정권에서 다른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아마도
다들 그 의심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에서 요 얘기가 어떻게 이제 퍼질지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추석 연휴 동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오히려 국민의힘 대구시장 나가실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 네, 농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특검 얘기로 가보죠. 아까 방금 저희가 김상우 의원 인터뷰도 했는데 김건희 특검 이제 파견 검사들이 집단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일파만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전부 다 넥타이 검은 넥타이 맸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기자님이 취재해 보시기에. 일단은 저도 이제 이프로스나 아니면 이제 그 검찰 출신 분들에게 좀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다수의 언론 보도는 특검에만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남겨둔 것에 대한 이제 검사들의 반발이 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이제 검찰 개혁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이제 뛰어들 때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마저도 크게 이제 비판하지 않았던 분들이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님 정치 검사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쉴드를 트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입장이 한편에 있다면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실 저는 좀 이쪽 의견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일부 부패한 세력 때문에 전체 검사들이 다 같이 욕먹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민생 사건을 하는 검사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아마 많이 그럼요. 보셨을 텐데요. 네. 근데 검찰 논리를 그간 나왔던 논리들을 쭉 지켜보면 검찰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 거학척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힘이 더 셀 때. 근데 최근에는 민생 사건을 좀 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민생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금 선한 검찰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과하다 얘기하시는 분들 양쪽 의견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일단은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고 형사소송법 사실 부분은 아직 개정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정부 중심으로 가고 당이랑은 선을 그었는데 이 추진단이 지금 출범을 이제 한 거죠. 맞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은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아,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맡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조정실 그리고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이 구성된 상황이고요. 1년 동안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전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뭐 정부 관계자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처별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이제 국무조정실장 윤창열 단장이 이제 맡게 되는 거고 뭐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아마 토론을 하는 형태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원래 이 추진단 관련해서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가 또 네. 이게 여당에서 말이 나와서 뭐 없어지는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검찰청 폐지 이후에 신설되는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 설계 등을 논의하는 네, 자리잖아요. 그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파견된 검사랑 수사관들이 회의에서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으로 이미 보도가 근데 나왔습니다. 파견한 건 법무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파견한 걸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을 마련하는데 네.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검사들이 왜 참여하느냐라는 아.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최근 특검에서 검찰로 복귀하겠다 그리고 뭐 이프로스를 통한 여러 집단 행동들이 좀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보니까 경찰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사도 없고 경찰도 없으면 혹시 현장 필드에 대한 체크 없이 네. 공상적인 개혁안이 나올까봐 아. 오히려 양쪽을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 당사자들이 꼭 나와서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도 반론 청취를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을 불러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듣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 대통령도 신중을 가라고 한 거니까 좀 네. 차분히 이렇게 좀 다 모여서 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특검 이제 수사 관련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 방문 이거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좀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2023년 7월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에 방문을 합니다. 당시에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 주모네스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명품 편집샵에 방문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그랬죠. 당시 대통령실은 호객행위 때문에 매장에 들렸을 뿐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수행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리투아니아에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그 시간에 명품 매장이 있는 시가지에 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취소된 일정이 배우자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정상회의를 통해 모인 각국의 영부인 등이 따로 모임을 가는 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면 이거는 외교적인 결례고 향후 이제 여러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적절치는 않네요. 근데 무슨 죄로 의율할지는 또 별도로 그렇죠. 약간 애매한데요.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뭘 하나요? 그래서 어떤 법으로 의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여러 이제 보도들은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그냥 보면 예. 품위 유지 위반을 공무원이면 적용을 뭐 하거나 뭐 할 텐데 참 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이 법적으로 의율할 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제 추석 연휴 전인데 권성동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이거 구속 기소 지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 추석 전 연휴 전에 이제 기소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김상민 전 부장검사랑 권성동 의원은 이제 10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구속 기한 만료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권성동 의원을 기소를 하면서 특검이 권성동 의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청구를 했고요. 네. 법원이 오늘 인용했습니다. 네. 이 그림은 근데 진품 기준으로